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측이요.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함께 갈등을 굉장히 빚어서 합당 파기 선언을 할지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낙연 새로운 대표님께서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일단 입장을 좀 발표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입장은 이낙연 대표님의 개인 의견 입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미래의 전체적인 당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끝나고 나서 또 필요한 질의응답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서서 말씀드려야 마땅한 주제입니다만 마이크 사정이 이렇게 돼서 하는 수 없이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신당 통합은 정치개혁의 기반으로서 필요했습니다. 저는 통합을 설 연휴 이전에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양보하며 통합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의 세 가지 원칙으로 대처했습니다. 첫째, 통합을 유지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통합 주체들의 합의를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셋째,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습니다. 2월 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거대 양당의 독점적 정치 구도를 깨고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한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투쟁 일변도 정치를 흉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습니다. 거짓과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장은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저희가 더 맹렬히 싸우겠습니다. 총선에 매진하며 총선 이후까지 대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은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겪으시는 오늘의 실망이 내일의 희망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충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식적인 성명은 드렸고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 협당 과정이나 뭐 최근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고요. 또 당의 공식 입장과 앞으로 진로 관련해서 또 개인적인 소회 이러면 또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속하고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서울신문 한인출전기가 민주당에서 하위 20%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 의원님들하고는 지금 접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건 뭐 오늘 우리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오늘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고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거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탑백도 회장님께서 그 아까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깨거나 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기자회견 열고 이준석 대표와 공동대표와 갈등을 빚은 끝에 각자의 길로 가기로 했다. 개혁신당이 깨졌다. 본래의 상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가 기자, 한번 핵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낙연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이 됐다. 개혁신당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고 했다. 아마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에 전권을 주는 안건이 어제 강행 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선거에 전권을 주는 건 최고위의 이 표결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이런 상황에서 통합이 좌초가 되긴 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맹렬하게 싸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리를 장가 기자 해줬고요. 이종무 실장님, 네. 쭉 보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또 꽂히는 게 네네. 서둘러 합당을 했다. 설 전에 너무 하려고 했다. 서둘렀다는 느낌도 든다. 이런 네. 취지로 얘기했는데 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둘러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설익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통합 유지를 해보려고 하고 설법상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통합의 이야기들이 좀 널리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무리하게 사실 통합을 했다. 그건 사과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저는 또 귀에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기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 나눌 네. 기회가 있겠지만 단순히 어떤 통합 유지를 못하는 이유가 민주주의 정신만이 아니라 이것은 일찍이 기획을 했다. 자신과 자신의 새로운 미래라는 어떤 그 정파를 배제하려는 그런 기획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아마 논란 또는 공방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주 부위원장은 쭉쭉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에서 나간 인사들이고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좀 떨어져 나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좀 많이 아쉽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민주당을 탈당하시고 제3지대로 나가실 때만 해도 나름의 정치 명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명분들을 좀 빗발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도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제3지대가 급하게 통합을 서둘렀다가 결국 화학적 결합이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갈등 속에서 결국 이 합의가 깨지는 장면을 그런 목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주체들의 합의가 유지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합의를 깬 측은 그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이라고 이제 지목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런 측면에서 이 제3지대 개혁신당의 어떤 합의가 깨지는 부분들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 그 귀책 사유가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하는 네. 모습들은 좀 주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갈등이 주말 사이 계속 이어졌었고 어제 뭐 한번 발표하려다가 또 뭐 주춤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뭐
파기 어떤 주장 말씀도 해주셨는데 장가 기자 어떤 지금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우선 김종민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강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 전권은 이준석 대표에게 또 공천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맡기려고 한다. 네. 이 통합을 해놓고 5개 세력이 하나로 뭉치게 됐는데 한 정당의 선거 관련 모든 일을 한 사람에게 이임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라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전두환이냐 이런 취지의 말까지 어제 김종민 의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통합을 먼저 파기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어제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반발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 그냥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 안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통합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준석 대표 마음속에는 이낙연, 김종민은 이미 이 당에서 지워버린 거죠.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공천권을 김종인한테 갖다 맡기기로. 이 공관위원장 문제에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낙연 그 대표께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도록 연락을 좀 제가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아,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름이 다른 분이 제시해서 나온 건 맞지만은 그러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을 뭐 하기로 한 기획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데 네. 거기 회의했던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 회의 네, 상황 먼저 쭉 정리를 해봤고 양쪽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이종훈 실장님 일단 네. 두 세력의 갈등 조짐은 사실 합당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네. 계속 그럴 것이라는 좀 전망 어떤 비판도 계속 있어 왔는데 그렇죠. 어제 이준석 대표가 표결 철회를 강행한 게 이 어떤 이 갈등을 폭발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자, 예고된 사실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까 잘 정리해 주셨지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잖아요. 예. 뭐 기자회견 취소라든지 또는 뭐 김종민 의원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월요일 날은 충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5개, 4개 내지 5개 정파가 다 모여 있으면 갈등이 안 벌어지는 게 이상해요. 국민들은 갈등이 없다라는 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5개 정파가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 나가느냐 그렇죠.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 능력이 있으면 투표를 합니다. 아이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3지대에서 양당의 갈등을 잘 조정하고 또 협상해 나가겠네라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정된 그런 갈등, 폭발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혹은 물밑에서 서로 기획을 했다. 어떤 기획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그 다음날 봤더니 저 중간지대가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더라. 그렇다면 양쪽 다 그 남은 시간 동안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원 의원이라든지 혹은 또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양양자 의원을 어느 편으로 설 건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물밑 그런 설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서요. 그런데 이런 지금 갈등 봉합이나 갈등 깨짐을 보고 싶어서 제3지대를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조정해 나가는 능력. 그런데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저는 양쪽 다 책임이 분명히 있고요. 양쪽 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권을 달라.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 그렇죠. 전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전권은 당 총재 시절에만 전권이 있었습니다. 당 총재는 모든 권한을 자기가 다 갖고 있어서 거의 독재처럼 1인 정당이었어요. 김대중, 김영삼, 예. 김종필 이분들은 1인 정당이었어요. 총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거의 준 집단 지도체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다 준다? 그러면 앞으로 갈등은 없어지겠지만 한쪽의 지지자만 열광할 수 있는 편향된 정당으로 자리 잡을 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지적하는 건 그 지점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좀 더 귀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요. 당연히요. 알겠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제 보면은 신경민 전 의원이요 오늘이군요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요 새로운 미래와 같이 못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지난주 측근들한테 이렇게 보냈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신경민 의원이 좀 뭐 알게 됐다 이런 걸 공개를 한 건데 애초에 지난주부터 이제 쭉 주말 거쳐오면서 이준석 대표가 헤어질 결심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측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애초에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내용이 빨리 불거져 나왔고 결국 이 합의까지도 그렇게 빠르게 파기가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국민들 보시기엔 참 피로감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제3지대가 처음에 명분이 거대 양당 정치의 어떤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것이 명분이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주도권 대결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간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3지대 또는 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등이 과연 국민들께 자신들이 제3의 대안이 되어드리겠다라는 명분을 계속 내세울 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은 참 많이 흐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앞서서도 뭐 이런 문자들도 공개되고 있지만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또 갈등들이 나오고 서로 간에 뭐 진실 공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런 갈등의 원인이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하기 위한 어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나오는 갈등이 아니라 주도권 싸움 속에서 나오는 갈등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실망하실 국민들이 많아지시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준석 사당화 비판에 이낙연 대표하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빼뜨릴 수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준석 사당화 비판 그 SNS 글에 좋아요를 이렇게 눌렀다고 해요.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그래도 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좋아요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 SNS 활동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글들에 대해도 좋아요를 누른 적도 네. 있고요.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 찾아오면 뭐 끌어안고 명문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에도 뭐 고양이가 눌렀다라고 대답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정치의 시시비비에 자신의 의견을 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정파 간의 어떤 문제들 아닙니까? 아예 떳떳하게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뭐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또 받으시면 모를까 이렇게 SNS를 통해서 좋아요 누르고 멘션 언급하고 또 그것을 퍼나르고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저기 원인을 좀 여러 가지 좀 짚기는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주말 앞두고 왜 그랬을까? 갑자기 왜 그럴까?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개혁신당 지지율이요 4에서 6%로 좀 정체됐다. 기대만큼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얘기를 하던데 장윤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통합 행보를 하면서 그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내부적으로 있었을 것 예. 같은데요. 사실 여론조사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실망할 수도 있을 만한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6.3% 정도가 나온 건데요. 물론 저것 가지고도 굉장히 뭐 높게 나온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개혁신당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통합의 시너지, 그러니까 이른바 컨벤션 효과도 지금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통합을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핵심 지지자들에 대해서 많은 또 비판도 받은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통합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에도 유리한 것인가라는 부분도 전략적으로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지지율 수치마저도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도 당연히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하고 좀 얽힌 갈등,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측은요. 이런 진단을 사실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가 이 기획된 통합의 파기 이걸 뭘 노리고 이렇게 기획했다고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글쎄요. 양당 정치 극복하려 했더니 제3지대 극복을 하고 있어서 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이준석 대표의 정치 특유의 그런 어떤 스타일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모든 것을 승부로 보고 예. 모든 것을 주도권으로 보는 예. 그런 특유의 스타일이 또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이 통합신당을 한 취지는 예. 양 당의 그런 패권, 독선, 또 배제, 오만, 예. 결과적으로 무능 이런 정치를 극복하고자 상대 통합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이동훈 실장님 들어보니까 박원석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특유의 스타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좀 시간을 좀 앞서 돌려 올라가다 보면은 네네.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갈등을 빚은 적이 좀 꽤 있어요. 그렇죠. 바른미래당 시절에 손학규 대표 치파 났잖아요. 거의 예. 그래서 나중에 뭐 또 그 사과도 하고 뭐 카태경 의원이 사과를 대신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그랬죠. 그 다음 정당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함께한 정당에서도 안철수 대표하고 한 번 대번 그때 또 싸웠죠. 그 이후에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는 또 대통령 후보하고 계속 갈등 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떤 때는 통합신당 같이 바넬과 실로 꿰어야 될 때도 있어요. 각각 다른 천이지만 그 다른 천을 다 꿰어서 하나의 옷감으로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네. 이준석 대표에게는 봉합하고 꿰매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안 보이고 죄다 칼로 찢어서 버리고 배제 정치로만 보여지거든요. 그게 아마 박원석 지금 전 정의당 의원이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통합에 4개 정파가 통합을 하면 사실 자신의 의견을 저렇게 얘기하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가는 이 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5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을 조금 더 양보를 하고 또 그것을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고 이런 능력이 이준석 대표한테 보이느냐, 앞으로도 보이느냐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를 담보하는 어떤 기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개혁신당 다른 지도부는요.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어제 회의 때는 4개 당에서. 앞으로 이낙연 대표 측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개혁신당. 사실 가장 주목되는 의원은 당연히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의 행보일 예. 것입니다. 그 2명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그리고 김종민 의원과 함께 탈당을 했던 예전 이제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의원이 아직까지는 지금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로 또다시 갈 가능성이 또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같이 정치를 시작했던 그 뿌리 자체가 같은 분들이시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낙연 대표가 나가고 나서는 아마 본인의 전권으로 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어떤 정치적인 공간을 갖게 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네. 또 제3지대가 다시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건 변호사님 유권자시잖아요. 네. 이 상황을 쭉 지켜보고 계시는데 개혁신당이 요즘 말 들어오면 개혁은 빼고 그냥 신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유권자로서는? 네, 사실 그냥 일반 유권자로서는 사실 여도, 야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제3지대를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통합이 깨지면서 사실상 국민들을 위한 통합이 아니었고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그것만을 위한 결정이었나라는 의구심을 품으실 것 같고요. 어디로 가야 되나, 계속 이 개혁신당을 지지해야 되나 국민들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 하나 가장 궁금한 건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있다가 좀 헤어졌다가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또 갈등 빚었다가 또 합치지 않았었습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도 좀 있을까요? 개혁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당 대표고 대통령 후보잖아요. 예. 같은 그런 배를 탔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공모의 어떤 상황이었고요. 자,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각자의 어떤 당으로 지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낙연 지금 신당 새로운 미래는 이걸 볼 거예요. 지금 공천 파동 이렇게까지 공천 파동이 클 줄 몰랐거든요. 네. 더군다나 송갑석 의원이 지금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광주에 한다면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송갑석 의원이 저렇게 나서기 시작하면 사실 그쪽에서 호남 일대의 탈락자들이 뭉칠 가능성 그리고 제3지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저는 이낙연 대표가 하루 만에 저렇게 발표를 한 것도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보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두 당이 가는 그림 보고 계신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이제 개혁신당이
창당이 되고 통합이 되면서 정당 보조금으로 한 6억 원, 6억 6천인가요? 이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관련 발언들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개혁신당 결국 돈 때문이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에서조차 내쫓았던 양정수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당초 생각에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의원 숫자 하루 전에 맞추어서 돈 받아가는 거. 저는 이거 분식 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 부당한 자금 집행이 될 거라고 보고 다시 국고 환수가 돼야죠. 그건 완전히 일종의 이제 대국민 사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장가희 기자, 이 지점이 사실 뭐 궁금한 지점이 있는데 이 개혁신당 받았던 보조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정 날짜의 의원 숫자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지난 15일 기준으로 해서 의원 5명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후에 의원이 이후 탈당을 하더라도 환수 근거는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현재까지는 지배적입니다. 선관위에서도 이런 일이 좀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누군가 탈당하게 되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겠다라고 말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 측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드러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들어보시죠. 저는 통합의 정신을 살리고 어떻게든 이 분위기에서 당을 추스리기 위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제가 일정 부분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조롱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관계없거든요. 당대표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제 양일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김종민 의원님께서 굉장히 저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전두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그거 다 반응하지 않고 다 사귀고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 당을 이끄는 당대표로서 저는 통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냥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보고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앞으로 이제 제3시대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새로운 미래도 또 어떻게 갈까요? 자, 이준석 대표가 뭐 함께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는 좀 립서비스라고 들려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비판받을 대목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고요. 둘은 다시 합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제 각각의 사실 지역적인 어떤 기반도 다르거든요. 이제 실제로 새로운 미래는 호남에 완전히 주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아마도 영남과 수도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다른 곳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